신계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황혼기에 접어들며 그들의 시대도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감히 그들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혹은 미래의 킬리안 음바페 등 여러 선수들이 자주 거론되곤 하지만 이 선수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브라질리언 슈퍼스타들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네이마르 주니어르입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빈민가 출신으로 수많은 브라질의 유망주들처럼 유소년 축구를 시작한 네이마르. 11세의 나이로 FC 산토스라는 브라질 명문팀 유스에서 시작했고 그 안에서도 출중한 기량을 선보이며 프로 계약까지 이어졌죠. 2009년부터 시작된 프로 생활부터 브라질을 평정할 수 있을 만한 기량을 선보였고 이는 곧 유럽 빅클럽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른 시점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소속 클럽과 여론의 만류로 12-13 시즌까지 브라질에 잔류한 네이마르. 결국 수많은 영입 제의를 받은 끝에 13-14 시즌을 앞두고 약 9천만 유로에 가까운 이적료에 FC 바르셀로나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메시를 필두로 사비, 이니에스타, 피케 등의 화려한 스쿼드를 앞세워 유럽을 평정했던 바르셀로나였기에 네이마르 합류 시점에서도 그 위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 산체스 등과 3톱 공격 자원으로 영입된 네이마르는 첫 시즌이었던 13-14 시즌부터 총 41경기에 15골, 11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유럽 최정상급 공격수로 거듭났죠. 하지만 팀은 무관에 그치며 아쉬움을 뒤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14-15 시즌 무관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한 바르셀로나의 선수단 개편으로 인해 공격진에 루이스 수아레즈라는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영입되며 드디어 그 유명한 MSN 공격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MSN을 앞세운 바르셀로나는 08-09 시즌의 6관왕에 이어 14-15 시즌 트래블 및 5관왕을 차지하며 팀 역사상 최고의 시즌에 준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죠. 네이마르는 시즌 51경기에서 무려 39골 7도움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어진 15-16 시즌에서도 49경기 31골 20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코파델레이 더블을 견인했고 16-17 시즌에는 45경기 20골 21도움을 기록했지만 팀은 코파델레이 우승에 그치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바르셀로나 합류 후 4시즌간 계속해서 기량이 발전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성장해갔고 공격 포인트 또한 기계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네이마르에게는 자신을 내내 따라다니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의 존재였죠. 같은 시기 절정이 만개하며 신계의 선수이자 바르셀로나 그 자체였던 메시의 그림자 아래 네이마르의 위상은 끝내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맞닥뜨렸고 이는 즉 자신이 팀의 에이스 혹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네이마르는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나 걸림돌은 몸값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중한 실력 덕분에 바이아웃은 천문학적이었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한 팀, PSG는 네이마르의 영입을 시도했고 몇몇 언론에 따르면 네이마르 측의 역제안이 먼저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적료 2억 2,200만 유로, 한화로 무려 약 3천억 원 이상이라는 당시 역대 최고의 액수에 17-18 시즌부터 프랑스로 향하며 PSG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죠. 이후 네이마르는 5번째 시즌인 현재 21-22 시즌까지 PSG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PSG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끌어모으며 세계 최정상급 스쿼드를 갖춘 팀이 되었죠. 그 활용 점정으로 21-22 시즌에는 리오넬 메시까지 합류하며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라는 세계 최고의 공격진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를 벗어나려 PSG에 왔던 네이마르로서는 비록 메시의 기량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PSG의 입장에서는 네이마르의 합류 이후
리그왕에서 19-20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우승. 20-21 시즌에는 비록 준우승에 그치기는 했지만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는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9-20 시즌 준우승, 20-21 시즌 4강에 진출하며 유럽 최상위권의 전력으로 인정받는 빅클럽이 되었죠. 그리고 네이마르는 자신에게 몇 년간 수도 없이 제기됐던 바르셀로나 리턴설을 뒤로 한 채 20-21 시즌 종료 후 PSG와 2025년까지의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클럽에서뿐만 아니라 네이마르는 브라질 국가대표로서도 2000년대를 책임지며 이끌었던 호마리오, 호나우두, 히바우드, 호나우지뉴, 카카의 계보를 잇는 명실상부 현재 에이스입니다. 그가 경험한 국제대회만 해도 코파 아메리카 3회, 월드컵 2회, 올림픽 2회 등으로 엄청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 총 111경기, 68골을 기록 중인데 이는 지쿠, 호마리오, 호나우두 등 브라질 레전드들의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이며 심지어 1위를 기록 중인 슈퍼 레전드 펠레의 기록에 불과 9골 부족한 것인데요. 네이마르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1위 등극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즉 네이마르가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역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화려해 보이는 네이마르에게도 국가대표로서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었으니 바로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 즉 메이저 대회 우승입니다. 자국 개최로 우승 절호의 찬스였던 2014 브라질 월드컵. 팀을 4강까지 견인했지만 척추 골절이라는 끔찍한 부상을 당했고 준결승에서 팀이 독일에게 참패하며 미네이랑의 비극을 지켜봐야만 했던 경험은 그에게 부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2년 뒤 역시 자국에서 개최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여 결승에서 독일을 꺾고 우승한 순간 오열했던 네이마르의 모습에서 2년 전의 아픔을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좀처럼 우승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러맞이한 2021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까지 진출했고 상대로 아르헨티나를 맞이하면서 16년에 걸쳐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한이 맺혀있던 리오넬 메시와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자신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패하며 아르헨티나와 메시의 우승을 지켜봐야만 했죠. 우승 확정 순간 주저앉아 오열하는 메시에게 네이마르가 다가가 진심 어린 축하의 포옹을 건네는 명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에게 다가가 축하를 건네기 전까지는 네이마르 자신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1992년생으로 2022년에도 만 30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어린 나이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으며 반대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룰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현재로서 네이마르에게 남은 대표적인 목표들로는 클럽인 PSG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브라질의 메이저 대회 우승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네이마르는 그것들을 이뤄내며 실력과 더불어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를 자격과 명분을 더욱 갖출 수 있을까요? 혹은 현재로서도 인간계 최강이자 신기에 도전할 만한 선수임에 충분할까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